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2010년 2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종자가 성숙이 되면은 배 주위에 있는 남아있는 흔적인 재가 되는데요. 이 재가 만들어진 기원이 무엇일까요? 주병이라는 식물의 그 부위입니다. 이 주병은요, 이 미씨 같은 말로 이제 배주라고 하죠. 이 기관과 심피, 이 암술의 자성기관을 통틀어서 심피라고 해요. 이게 붙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병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제 주병인 거죠. 근데 이 주병에서 발달돼서 뭐가 되냐? 이제 종자 내에서 배꼽이 됩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은 이 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꼭 참고해 보세요. 2번 한번 볼게요. 발화에 촉진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발화가 잘 되게 하도록 추가적으로 이제 종자 내에 이제 추가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베렐린, GA라고도 하고 시토키닌, 에틸렌, 과산화수소수, 옥신, 질산 칼륨, 티오 요소, 사일로시논 같은 이 물질들이 발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건 1번 ABA입니다. 아브시스산이라고 합니다. 발화 억제 물질도 보고 갈게요. ABA, 아브시스산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또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페놀산, 쿠마린이 발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발화가 빨리 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발화 촉진 물질을 처리하시고요. 발화를 조금 억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발화 억제 물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작물마다, 종자마다 다른 처리와 그 용량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3번. 작물별 종자의 구성 물질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분과 벽과죠. 이 식물의 종자는 전분 형태의 탄수화물이 저당양분이 중요한 성분이다. 네, 화분과 작물은 대부분이 탄수화물, 즉 전분의 형태로 종자가 양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고요. 특히 이제 콩가 식물에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벼 종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쌀밥으로 먹는 매벼와 찹쌀로 먹는 이제 찰벼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이제 답인데요. 밀 종자 내의 단백질 조성에 따라서 밀가루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4번입니다. 종자가 모주로부터 떨어진 후 휴면 상태에서 성숙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모주라는 건요, 이 엄마 식물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종자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탈립이라고 하죠. 떨어져 나와서 휴면 상태로 잠깐 쉬면서 스스로 성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후숙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자의 후숙, 굉장히 필단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외워두세요. 5번. 벼 500대, 그러니까 500포대를 얘기하는 거죠. 40kg짜리 500대가 있어요. 이거의 소집단에서 종자 검사를 위해서 채취해야 됩니다. 이때 1차 시료의 개수 기준은 문제를 딱 봤을 때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게 이제 규정된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요걸 보셔야 돼요. 15kg부터 100kg까지의 포작물에서 시료 채취는 소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킬로까지의 이제 집단이죠? 우리 40kg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 소집단의 크기 몇 대죠? 지금 500대죠? 그럼 60대 이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많은 소집단의 크기가 있어도 30개소 이상의 1차 시료를 채취하셔야 돼요. 요거 별표 쳐주시고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6번. 종피를 파상시키는 데 이용되는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종피가 뭐죠? 종자의 껍질이죠? 이것이 너무 단단해서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종피를 이제 깨부수거나 약간 구멍을 뚫거나 이런 방법을 묻는 건데요. 여기에 와닿지 않는 것은 답은 6번의 2번 초산입니다. 종자의 껍질을 이렇게 이제 깨부수는 물질들에는 보통 아세톤, 알코올, 염산, 황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셀룰라아제, 펙틴아아제 같은 효소를 처리해서 종피의 약간의 변질을 통해서 그 배 안에 배가 뚫고 나오는 현상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요, 종자와 모래를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종피에 그러니까 종자 껍질에 인위적인 상처를 주어서 발화를 촉진하는 거죠.
7번입니다. 수박 종자에 실용적인 발화력을 갖게 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 수박 종자는 수박 드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박 종자가 발화력을 갖게 된다. 이거는 언제쯤이 가장 좋냐면 수박이 이제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고 이게 수분을 해서 45일 이후에 그때의 수박 종자가 발화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박이 이제 그 꽃이 수분 수정을 하고 나서 45일이 지나야 그 수박 종자가 발화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대추나무의 종자의 정선 방법은, 정선이라는 거는 종자를 채종해가지고 선별하고 이런 작업들을 정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선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풍선, 바람 풍자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정리하는 건데, 종자와 그 이외의 작물의 비중, 무게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풍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왜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던지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선풍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자에 섞여있는 작물 쭉정이들을 날리는 거죠. 가벼우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대추나무 종자 같은 경우에는 풍선이라는 바람을 이용한 선별 방법을 이용합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수선이라는 거는 물수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액체 선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식염수, 알코올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선이라는 거는 체를 이용하고요. 입선이라는 거는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큰 종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입선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풍선, 특히 풍구를 많이 이용하세요.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9번입니다. 꽃이 피어도 성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꽃을 피우게 되면서 동일한 화선을 가지면서도 종자의 성숙기가 다른 화선은 우선 화서가 뭔지 몰라요. 이 화서라는 거는 꽃이 피는 배열 상태를 얘기합니다. 화서, 꽃이 피는 차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꽃이 줄기가 피어나고 또 배열되는 방식이 꽃차례, 같은 말로 화서예요. 근데 화서가 크게 유한화서가 있고 무한화서가 있어요. 유한화서는요, 좀 상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꽃이 피고요. 무한화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무한대로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화서 종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9번에 이제 3번. 무한화서입니다. 더 심화적으로는 이 화서의 종류별로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런 필답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뒤에 필답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10번입니다. 종자를 약재로 소독할 때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종자를 친환경적으로 소독할 수도 있고, 이제 농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오염 병균에 의해서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육묘 시기에 병균이나 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어요. 또 발화하기 전이나 발화 중에 해충이나 토양 미생물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화세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11번. 양파의 모구 저장 시 개화기도 빠르고 체종량도 많기 위해서 온도 범위가 어딜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양파는요,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요. 그 양파에 하나하나 버니는 그 인편 번식을 하거든요. 그때 인편 번식의 그 모체가 되는 그런 인경을 모구라고 해요. 근데 이 모구를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후에 양파를 심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양파 모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구를 저장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저장을 잘해야 되는 범위가 10에서 12도예요. 네, 답은 3번입니다. 12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발화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광의 파장의 범위는 바로 적색광이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종자를 저장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흡습제는 습기를 흡수하는 제재가 흡습제예요. 우리가 장기간 뭔가 보관할 때 흡습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 실리카겔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찾는 거를 보시면 염화칼슘도 많이 이용합니다. 14번이에요.
세포가 수분 흡수 능력을 있습니다. 그때 관여는 힘이 아닌 것은 세포의 수분 흡수 능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자가 수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발화가 시작되는데 그 세 가지가 수분의 장력, 세포의 삼투압, 세포의 팽압 이 세 가지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옷자로 시작하죠. 수분장력, 삼투압, 팽압 이 세 가지가 수분 흡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설명은 요 밑에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세요. 15번 일반 매며 무망종 품종을 염수선으로 씨가림하고자 할 때 가장 알맞은 비중은 용어 자체 하나하나 한 땀 어려워요. 같이 볼까요? 일반 매벼. 매벼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 쌀밥 먹을 때 그런 찰기가 없는 쌀밥을 매묘라고 합니다. 이런 품종을 염수선, 소금물로 이렇게 이제 가리는 거예요. 소금물로 씨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종자 소독까지 하는 게 바로 염수선입니다. 이때 소금을 얼만큼 넣을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며일 때 소금의 그 비중은 1.13이에요.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매며 같은 경우 일반 밥쌀 비중을 1.13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물 20리터에 소금 4.5kg. 만약에 체변 문제 나오면 1.08, 물 20리터에 소금 1.36kg. 사실 이거는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시험 문제로 단골 문제였어요.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16번입니다. 종자의 건조 과정에서 발화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건조합니다. 근데 지나친 온도를 고온을 해버리면 종자 자체의 그런 단백질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너무 고온은 발화력을 가장 저하시킵니다. 특히 건조 과정에서요. 답은 16번에 2번이에요. 17번. 종자의 성숙을 3단계로 나눌 때 수분 함량의 50%, 여기 별표 쳐볼까요? 이 정도로 유지되며 배의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크기만 증가하는 단계. 이거는 이 문제를 푸시려면 종자의 성숙 3단계를 아셔야 돼요. 종자의 성숙 3단계. 첫 번째는 배가 발달합니다. 이때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영양분을 축적해요. 수분 함량이 50%입니다. 마지막은 종자가 성숙했어요. 이때 수분 함량은 10에서 20%입니다. 17번의 답은 3번 영양분 축적 단계예요. 이 단계는 배의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영양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크기만 증가합니다. 17번의 3번입니다. 18번 종자 전염병의 제1차 전염원으로 중요성보다는 종실을 직접 가해함으로써 큰 피해를 주는 것. 종자 전염병에 1차 전염원과 2차 전염원이 있거든요. 2차 전염원이 바로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8번에 4번이고요. 이 해충이 종자를 직접 가해하잖아요. 그래서 해충도 종자를 보관할 때 피해를 주는 해충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19번. 종자의 수명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종자마다 수명이 다 달라요.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때 오래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자의 저장고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셔야 되고 종자 자체 유전적으로 특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종자를 보관할 때 아니면 종자 내부의 수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광량은 사실 이 세 가지 중에는 제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9번에 4번이에요. 20번. 종자의 저장 중 병해충 방제로 사용되는 훈증제 형태가 아닌 것은 종자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병해충이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농약을 살포합니다. 농약, 특히나 이제 살충제, 살균제를 살펴하는데 그때 살충제, 살균제 형태가 훈증, 증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아닌 것은 보통 훈증제가요. 가스 형태도 있고 액체 형태도 있고 고체 형태도 있어요. 하지만 산소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21번 6종 문제가 나옵니다. 개통, 집단 선발법으로 이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개통 집단 선발법은요. 기본 여러 가지 집단에서
우량한 계통을 계통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그 반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무리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선발한 우량한 계통을 또 혼합해서 재배해가지고 집단으로 개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단하는 것보다는 계통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우량한 우수성을 계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선발보다는 일반 것보다는 육종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교하냐면 그냥 집단 선발법보다 계통 집단 선발법이 훨씬 더 육종적으로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틀린 것은 4번. 육성 품종의 강한 잡종광세 형상이 나타날 때 기존 재배하는 품종이 육성 품종의 강한 잡종광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 4번은 잡종광세 육종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틀린 거고 1, 2, 4번, 3번이 계통 집단 선발법을 이용하는 이유예요. 재래종이 여러 가지 권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성 고정 품종이 불량해졌어요. 아니면은 육성종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럴 때 계통을 이제 재배하고 거기서 우량한 개체의 우수성 계통을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1번이 4번입니다. 22번. 유전적 원인에 의한 불임성이 아닌 것은 불임이라는 거는 수분 수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유전적인 거는 자성, 이제 암꽃에서 이제 뭔가 불임의 유전자가 나오고 뭉성, 이제 남자 쪽 그런 부분이 이제 불임이 나타나고 아니면 배우자 어떤 건지 모르죠. 이 두 가지 합친 게 이제 배우자인 거죠. 이게 유전적인 거죠. 근데 순환적인 불임성은 유전적인 게 아닙니다. 외부적 환경 원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답은 1번이에요. 23번. 초기 세대의 형질을 검정하는 조기 방법이 아닌 것은 초기 세대의 일찍 형질, 뭔가 특징을 확인하고 싶어요. 빨리 어떤 특징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걸 조기 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아닌 것은 조기 빨리 검사하고 싶은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게 이제 2번이에요. 개화기의 축소는 조기 검정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조기 검정법의 종류에는 요식물, 어린 식물을 검정하거나 화분잎, 꽃가루죠? 꽃가루나 종자를 검정하거나 초형, 작물의 그런 형태나 전체적인 체형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조기 검정법이에요. 개화기 축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 요 문제만 나왔어도 바로 이제 종인 거죠. 종속, 과목, 강문계. 너무 쉽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속, 과목, 강문계. 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물계를 배우고 있죠. 식물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패밀리. 무슨 과 식물입니까? 그래서 과도 다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종.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25번 볼게요. 유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유전력이 높다. 그럼 유사해지고 뭔가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유전적인 특징들이 발현이 잘 된다. 이런 특징 얘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건 1번이에요. 유전력이 낮아요. 번식을 했는데 어버이의 형질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력이 낮은 형질은 개체 선발할 때 효과가 적죠. 그게 이제 1번의 답입니다. 25번 볼게요. 유전력이 높은 형질 집단 선발 효과가 큰 게 아니라 개체 선발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선발 효과는 큰 건 아니고요. 유전력과 선발 간에 큰 상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답은 1번이에요. 26번 볼게요. 타식성 작물로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타식성, 같은 말로 타가수분 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가수분 작물은 자식성 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도 알아주셔야 되지만 종류도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타가수분 작물은 다른 수꽃 안에 있는 꽃가루가 암꽃 안에 있는 암술 머리에 붙어서 수분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타가수정 작물은 자연 교잡률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의 재조합, 재결합률이 기회가 많아서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수분, 자식률이 5% 이하인 작물을 타가수분 작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배추, 무, 양파, 당근, 시금치, 쑥갓,
다음 옥수수가 타식성 작물이에요. 26번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7번 볼게요. 콜리친 처리법이 아닌 것은 콜리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육종법 중에서 배수성 육종법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배수성 육종법, 배수체 육종법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배수성, 배수체 육종법 이용할 때 콜리친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럼 콜리친은 뭐냐? 백화과의 구군, 알뿌리 식물의 콜키움의 종자와 비닐주기에 함유되어 있는 알카로이드 물질이고요. 세포 분열을 멈추게 돼서 전체적인 크기를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리친의 처리 방법도 심지하냐, 한천, 주사, 적화, 라놀린, 분무법 이렇게 처리 방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27번의 답이 아닌 것은 2번 탈분법입니다. 28번 유전자 A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동형 접합 동형 같다는 거죠. 접합은 뭐죠? 두 개의 생체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게 접합인데 유전자 A와 같은 동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AA죠. 답은 1번입니다. 29번입니다. 종간 잡종 또는 속간 잡종 교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속간 교배 육종법이라고 해요. 종속간 교배 육종은 종간 혹은 속간 등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원연의 교배의 후대에서 나타나는 폭넓은 변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품종 교배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게 교배가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임실이 좀 불량합니다. 그거에 대한 성공한 예는 있어요. 감자, 토마토, 목초류가 이제 이용이 돼요. 이걸 하는 이유가 교배 종자도 어렵고 임실도 불량하지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전자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답은 29번의 2번입니다. 30번 체세포 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 감소 분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120페이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고요. 1번이 틀렸는데요. 방추사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 다음 번 3번 30번에 1번이에요.